네,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두 번째 페이지는 역사 얘기로 채워보겠습니다. 박광일 역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요즘 엄청나게 바쁜 분을 저희가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선생님, 사실 역사 이야기는 꾸준히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많고 또 그만큼 역사를 다루는 컨텐츠도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좀 저희만의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잡지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잡지는 뭔가 흥미롭고 재밌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뭔가 교훈적인 얘기보다는 네. 이런 게 있었어? 아. 라는 이야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어떤 반전의 포인트는 예. 여기 별로 고리타분하고 뭐 다 아는 데 아니야? 아. 이런 곳을 좀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서 네. 그곳의 진실과 더불어서 그곳이 갖고 있는 좀 더 특별한 이야기를 네.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아. 이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몰랐던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동네는 알아요. 그런데 거기 그게 그렇죠, 이런 그렇죠. 느낌. 숨겨진 이야기를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발굴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의 컨셉이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반전이죠, 말씀하시겠습니까? 반전. 네.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네. 사실은 그 진짜 속 이야기는 몰랐다.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반전의 주제는 어떤 걸 가져오셨습니까? 네. 이제 고조선부터 근현대까지 또 우리가 역사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런 장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고르고 골랐는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경복궁. 경복궁. 네. 네. 그래서 경복궁인데 여기 가봤어? 이런 곳이 있어? 라고 하면은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복궁 안에요? 네. 건천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경복궁 안에 건천궁. 네. 아니 궁궐 안에 궁궐이 있을 수 있어? 그러네, 궁 안에 궁이네요. 맞습니다. 보통은 뭐 저기 무슨 무슨 가 그죠. 예. 이렇게 이름이 예. 붙어 있는데 예. 아니 여기에 어떻게 궁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합니다. 나 그거 봤어. 중국에 있어. 자금성 안에 있어. 자금성 안에 있거든요. 건천궁이요? 네, 같은 이름의 건축.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자금성 건천궁은 기억해도 경복궁 건천궁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얽혀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유튜브 영상판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사진도 같이 보여드리니까 많이 들러주세요. 지금 보이는 사진에 있는 곳이 건천궁이군요. 네, 건천궁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머물고 또 왕비가 머무는 곳인데요. 네. 딱 보기에는 궁궐이라기보다는 살림집, 한옥과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대감집 저택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 공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고종이 가장 아끼는 곳이었고 고종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저기서 벌어집니다. 고종과 연관이 깊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복궁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1867년 8년에 이제 중건을 했다. 임진왜란때 불에 탔으니까. 네, 네. 그런데 중건 당시에 건천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건 당시의 목표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임진왜란 때 불에 탔던 경복궁까지입니다. 그걸 복원하는 게 그렇죠. 목표니까. 보통 이제 복원이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복원을 했으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는 경복궁은 임진왜란 전에는 없었거든요. 건천궁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와서 가만히 보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교태전이고 그다음에 강령전이고 하는 공간이 자신이 창덕궁에 머물렀었잖아요. 거의 한 몇 년 동안 머물렀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좀 편안한 공간이 있는데 자신의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꿍꿍은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이니까 섭정으로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1873년에 나의 건물을 짓겠어. 라고 하고 지금 건천궁을 중심으로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록으로는 건천궁만 남아 있는데 그 앞에 이제 향원정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정원 영역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1890년까지 내가 창덕궁에서 규장각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 건물이 필요해라고 생각하고 지은 게 지복제, 그다음에 파루정, 협길당 이런 공간들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이제 임진왜란 전에는 없었던 경복궁에 그렇지만 고종이 새롭게 만든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이야기가 좀 특별하겠네. 이런 생각을 짐작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남편은 혼자만의 공간이 가끔 필요하더라고 이런 말 하는데. 아 근데 저기 명성황후랑 같이 계셔서 같이 곤영합이라는 그건 공간이 아니군요. 옆에 예, 계셔서 제가 그러면 너무 넘겨짚었네요.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 뭐 예. 요 정도까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경복궁을 좀 종종 찾아갔던 편인데 네. 또 지금 말씀하신 뭐 건천궁, 네. 향원정 이런 곳들은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도를 보시면서 이게 경복궁 안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도를 보실 때 첫 번째 왼쪽에 큰 연못이 있는데 저희가 경회로고요. 아, 예. 그런데 조금 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향원정이 있습니다. 아, 이 향원정을 중심으로 네. 북쪽에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바로 뒤에 건천궁이 있고요. 지금 다리가 놓여 저기 있죠. 작은 연못이 향원정 있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서관 역할을 하는 지복제가 있고요. 그 지복제 바로 옆이 신무문이라고 그래서 경복궁의 북문이 됩니다. 네네. 그 북문 바로 나가면 이제 청와대로 연결이 되는 곳이죠. 아.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 일대를 또 여기를 후원으로 꾸밉니다. 아. 그래서 육문당 육무대라고 하는데 네네. 여기를 예전에 뭐라고 부를까 이렇게 하다가 예. 그래 여기 뭔가 무예시험도 하고 하니까 네. 그럼 경무대라고 부르자. 경무대가 그래서. 네, 그래서 경무대는 사실은 경복궁에 딸려 있는 후원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공간을 이제 그대로 썼는데 일제 강점기에 여기 이제 조선 총독의 관절을 예, 예. 짓게 되면서 네. 그게 이제 현재 청와대 역사로 연결이 되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역사의 한 고리를 또 네. 거기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보통 사람들이 경복궁 갈 때는 광화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회로 근처에서 사진 찍고 아, 발 아프니까 이제 가자. 그렇죠. 그럼 못 그러니까 보게 되는데. 근정전 경회로 보면은 네. 그쯤만 해도 벌써 이제 사진 어지간하게 다 찍었거든요. 풍경 충분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럼 조금 더 가볼까 해봐도 이제 네. 그 뒤에 있는 이제 임금이 산다고 하는 강령전 교태전,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편전까지 네. 사정전인데 그 영역까지 보더라도 다 본 것 같아. 이 생각이 돼서 다시 이제 돌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내서 북쪽으로 올라가셔야 음. 건천궁을 보는 거죠. 저거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저거 안 놓치실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궁 안에 궁으로 끝나는 또 다른 건물을 지은 것도 그렇고 네. 또 보니까 고종이 이거를 사비로 지었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이 사비가 최근에 이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초등학생 사이에서요? 네. 왜요? 그래서 백제의 성왕이 예. 사비로 천도를 하는. 이게 사비 지역 그러니까 예. 지금의 부여 지역으로 천도를 했는데 네. 이게 사비가 들어가니까 이건 공금이 아니라 사비로 천도를 했고. 약간 심심한 사과 같은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예, 내탕금이라고 하는 네. 그 비용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을 중건을 할 때 그 경복궁 중건을 해당하는 영건동갑이라고 하는 임시관청이 있는데 이게 네. 1871년에 해체가 됩니다. 아, 그럼 해체가 됐으면 사실은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이 건물이 73년에 완성이 됐으면 그 어떤 공사 기관이 없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바로. 그럴 때 이제 신하들이 실제로 이제 말립니다. 지금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이거를 다시 짓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사실 나라 돈으로 뭐 짓는다 그러면 여론이 그렇습니다.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국가 재정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국가에서 공공으로 쓰는 재정이 있고 왕의 개인 재정이 있는데 이 개인 재정을 활용을 해서 짓고 무엇보다도 처음에는 약간 변명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어진 그러니까 역대 임금님들의 어떤 그 초상화 이런 것들도 모셔놓으려고 하는데 고종이 변명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옮겨놓을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무마를 하고 완성시킨 곳이 건천궁이었는데 그만큼 애착을 갖고 지었고요. 그 이후에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이 머무는 곳이 강령전, 그다음에 왕비가 머무는 곳이 교태전이라고 하지만 네. 거의 대부분은 왕과 왕비가 여기서 머물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이 애용하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경복궁 안에 저 안쪽 깊이 있는 특별한 공간 건천궁 이야기를 저희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졌다고 들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가 또 고종의 시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고종 때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가 벌어지는데 네. 이제 약간의 이제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1880년대 들어오잖아요. 예. 들어와서 이제 그 1894년까지는 사실은 제대로 선교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종과의 어떤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니까 네. 그 중에 이제 뭐 이렇게 스포츠 활동들을 보여주면서 서양에서는 이런 게 유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이제 여름 스포츠로는 테니스. 테니스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정동 구락부 그다음에 이제 제물포 구락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클럽의 올 일본식 클럽이죠. 일본식 예. 표현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 둘이서 이제 뭐 경기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아마 참관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테니스에 대한 내용들도 보는데 이제 겨울 스포츠도 있다는 거예요. 겨울 스포츠. 그래서 우리는 겨울 스포츠가 뭐가 있을까 그러는데 네. 이게 이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종하고 특히 이제 명성황후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해서 겨울 스포츠 뭐 알려줬을까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선교사들이 임금께서 네. 궁금해하시니 네. 또 왕비께서 궁금해하시니 네. 보여드리자. 직접. 보여드리자라고 예. 해서 이제 시연 준비를 해갖고 예. 와서 요 건천궁 앞에 향원정 연못에서 했습니다. 그 연못. 예. 짐작하시겠지만 피겨 스케이트입니다. 선교사와 그 부인들이 그렇죠. 선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음이 꽁꽁 얼어야겠네. 그렇죠. 겨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경복궁이 또 굉장히 추운 동네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얼음 어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스케이트라는 표현을 뭘로 표현을 할까 하다가 네. 그 정식 역사 기록에 나오진 않는데 네. 당대 이제 그 내용들을 적은 기사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얼음빙 그다음에 발족 그다음에 놀이 희자를 써서 빙조키. 그렇습니다. 이런- 빙조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괜히 피겨 여왕을 탄생시킨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빙조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벌써 역사가 120년, 30년 됐으니까 네. 그런 어떤 것들을 보고 감탄했다라는 야, 것들이 신기하네. 있으니 이제 이 공간이 이제 어떤 용도로 쓰이고 또 어떤 만큼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네.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영상이 보이는 저 연못에서 그렇죠. 선교사들 부인이 피겨 스케이팅을 했다. 저 정도면 규모가 쇼트트랙인가요? 롱트랙인가요? 쇼트고 그다음에 네. 피겨고 뭐 이렇지 어.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나중에 네. 일제 강점기에 이제 그 클럽이 생겼는데 네. 경복궁은 안 하고요. 창경궁에서 그때 이제 창경원으로 바뀌고 있던 시절이긴 했는데 예. 그 연못을 활용을 해서 네. 이제 피겨 스케이트 동호회가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군요. 네. 이게 또 즐거워 보이는 에피소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굵직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네. 1887년에 드디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네. 촛불이 아니라 전기불이 켜집니다. 전기불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 전등이 켜진 곳이 바로 건천궁 오른쪽 기둥에 있는 가로등이었어요. 저 뭐 경복궁에서 뭐 점등 행사를 처음에 했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저기였군요. 그 장소가 바로 저기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근정전에다 켰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건천궁에다 켰던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역사의 한 순간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보면 한국 전기 전등의 발상지라는 표석이 있고요. 지금도요. 네, 최근에 발굴을 통해서 그 향원정 남쪽에 네. 그 전등소, 전기소라고 하는 발전소를 세웠던 터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네. 의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그게 시점이 1887년이라 하셨나요? 네네네. 근데 그 정도면 비교적 빨리 도입한 거 아니에요? 네,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한 지 백열 전등을 개발한 지 한 8년, 9년? 되게 빨리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빠를 수가 있었어요. 이 전등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은 이제 그전에는 와사등이라고 하는 네. 가스등이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와사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등을 켜기 전에 전등이 먼저 들어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촛불에서 네. 가스등을 거쳐서 전등을 거치거든요. 우리 하나 월반했네요. 그렇죠. 굳이 뭐 저런 걸 이제 채택할 필요가 있을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아크등이라고 해갖고 일반적으로 쓰기는 어려운 좀 공업용 그런 어떤 불이었었는데 네. 이제 에디슨이 이제 필라멘트를 개발하게 되면서 전등이 생겼는데 예. 이 전등을 1883년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본 겁니다. 음, 저 정도면 해야 되겠는데? 도입해야겠는데?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현지에서 교섭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교섭의 대상으로서 이제 나중에 인천에 있었던 세창양행이라고 하는 회사를 우리나라에 와 있던 알렌이라고 하는 나중에 공사로 활동을 하는데 네네. 그 알렌 공사가 연결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되고 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1884년에 전등이 켜졌을 겁니다. 그런데 1884년에 네. 겨울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잠시 한 2, 3년이 늦어져서 예. 1885년, 6년에 다시 준비가 들어가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1887년에 이 전등을 켜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앞선 거라는 거죠? 앞서긴 했는데 사실은 전등은 이제 일본하고 중국이 같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냥 왜냐하면 그 당시 에디슨이 이제 전등을 발명을 하고 네. 이걸 이제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정규 회사를 만듭니다. 네.
에디슨 전기회사. 에디슨 전기회사. 되게 여러분들이 있어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회사 지금도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있습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이 바로 그 회사예요. 아, 시초가 에디슨 전기회사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니까 예. 동아시아 쪽에 뭔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판매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중국, 그다음에 조선에 대해서 네. 마침 조선의 사절단들이 왔으니까 네. 또 사절단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거에 대한 구매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뭐 순서에 상관없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때부터 벌써 이 동아시아의 시장성을 알고 있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에디슨 전기회사의 일종의 사업 수주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예. 우리가 이제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예. 이제 전기 기사를 보내서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했고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2차, 3차까지 함으로써 1901년경에는 네. 이제 종로의 가로등까지 쭉 켜지는 아. 그런 수준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그 신하들 보고를 받고 되게 흡족했나 보네요. 솔깃했나 보네요. 흡족하기도 했고요. 네. 고종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양 문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적극적이었습니다. 커피 애호가잖아요. 커피 애호가이기도 하고 예. 추궁기를 듣기도 했었고 추궁기를. 그다음에 전등을 들여오기도 했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서양 문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전등에도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왜 굳이 건천궁이었을까? 그러게요. 좀 더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예, 근정전이나 근정전이라든지 예. 뭐 경회로 같은 곳들이 있는데 네. 왜 여기였을까? 음. 아마 이제 신변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를 볼 때 밤을 밝힌다라는 것들은 네. 전근대에서는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대의 어떤 시작을 사실은 밤의 풍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밤의 풍경이 바뀌는 모습들을 그런데 고종이 여기 관심을 가지고 밤의 풍경이 바뀐다? 네. 그러면 안전에 대한 문제를 확보할 수 있겠네? 아, 그런 면에서 그래서 한국 사회가 안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가로등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음. 그렇다면은 내가 거처하는 음. 건천궁 음. 옆에다가 세우면 좋겠다.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네. 당시 이제 그 발전소에 물이 필요하거든요. 증기 발전입니다. 아, 예. 향원정, 연못이잖아요. 연못. 아. 그러니까 연못이 있으니까 이게 또 증기 발전의 물을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만히 되었다라고 볼 수가 그럼 있습니다. 가로등 하나 딱 켜졌겠네요. 그 처음에는 순간에는. 이제 3개를 목표로 해갖고 네. 이제 하나를 켰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씩 늘어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때 장면 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네. 저 밤에 바람이 부는데 안 꺼지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평생 촛불만 본 사람들. 그렇죠. 예. 이제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요? 어떤 사건이요? 그 당시 이제 맥케이라고 하는 전기 기사가 예. 이제 파견이 됩니다. 아, 이 예. 맥케이는 이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음. 우리나라로 볼 땐 준 외교관 대접을 또 해줬습니다. 네. 이게 서양에서 전기를 가져오고 그걸 가설하는 장면이 네. 굉장히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가설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네. 죽습니다. 왜요? 사고사예요. 사고를 당했어요? 네. 작업을 하다? 그게 아니라 이제 네. 굉장히 좀 너무 그러니까 좀 엉뚱하고 그다음에 예.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그다음에 예. 있을 수 없는 사고인데 아, 네. 거기 그 맥케이라는 분의 조수에 네. 이제 조선 사람을 붙였습니다. 네. 이제 배워야 되기도 하고 또 네. 뭔가 일을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연습생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저거 돈을 써서 저 사람을 불러왔지만 우리도 배워야 돼. 그렇죠. 이 예.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조수가 맥케이가 가지고 있던 권총을 본 거예요. 아, 예. 이게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아, 예. 이걸 이렇게 막 만지는데 맥케이가 만지지 마세요 이러고 하는 찰나에 오발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네. 맥케이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정부에서는 아,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렇죠. 아니 진짜 그때는 서양 사람이 드물 때인데 그렇죠. 그것도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꼭 준 필요해서 외교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초빙을 해왔는데 예. 보통 이때는 그러니까 고빙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고용을 했지만 초빙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인물인데 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진짜 난리 났겠는데. 사고사로. 예. 그것도 권총을 가지고 발사한 사람이 음. 조선인이라는 거죠. 음. 바로 구금을 하고 네. 이제 형식적으로 재판을 하겠지만 네. 사형에 처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거의 결정이 된 상황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탄원서를 올린 게 네. 미국 공사관입니다. 뭐라고요? 미국에서는 네. 오발 사고에 대해서는 네. 벌을 주지 않습니다. 아, 오히려 미국 측에서 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 총기를 네. 늘 휴대하고 네, 갖고 네. 다니는 나라인데 네. 그걸로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쏘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네. 이런 오발 사고의 경우에 네. 그 사람을 처벌하는 예는 없습니다라고 탄원서를 올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조선 정부는 네.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죽은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어. 조선의 법에 따르면은 네.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네. 사람이 죽으면 처벌을 하고 그거는 보통 살인이다. 사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그 맥케이의 부인조차 네. 같이 왔었거든요. 예. 역시 탄원서를 올립니다. 이건 실수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처벌하지 않는다. 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강력하게 그 미국 공사관 측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하니까 예. 결국 이제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사고 그리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풀어주게 되는. 풀려나는군요. 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이 그 전등을 켜는 사업이 한 1년 정도 공백이 생깁니다. 아. 네, 그래서 궁궐에서도 불이 꺼졌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 1년 뒤에 이제 다시 영국 그 기술자들을 불렀다가 네네. 이들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해보다가 다시 이제 미국 기술자를 불러서 예. 한 2, 3년이 지나서 한 1890년 즈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등 사업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네. 그 시기에 전등과 관련해서 또 이런 어떤 사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특별하게 그 사건을 그러네요.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이 너무 듭니다. 당연하게 쓰는 전기가 초반에 이렇게 곡절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아, 전기불과 함께 조선에 통금이 없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원래 통금이 있었습니까? 네, 통금은 이제 그 전근대 국가에서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조선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종 그리고 세종 연간에 이제 통금이 이제 거의 확정이 되는데요. 네. 이제 서울을 한 5개 구역으로 나눠서 두 개, 그러니까 좌포도청, 우포도청이라고 하는 포도청하고 그다음에 3개의 부대가 나눠서 이제 통금을 하게 되는데 예. 한 1890 한 5년, 6년, 그러니까 요 전등이 이제 확장되는 요 시기에 네. 통금을 해제를 합니다. 이젠 충분히 밝기 때문에. 일부분 이제 밝아진 부분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당시 생각할 때 서양에서는 통금이 없는데 조선엔 통금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통금을 둘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받아들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문화도. 예, 그러면서 예. 근대라고 하는 것들의 변화를 이제 고종이나 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백성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문을 열고 닫는 것도 좀 쉽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이 통금을 해제를 하게 됐는데 네. 이 해제 배경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밤이 밝아진 것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밤에 치안 좋은 거에 다들 탄복을 하고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밤이 밝았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네네네. 예. 자, 이렇게 뭐 선교사 부인들이 스케이트도 타고 뭐 곡절은 있었지만 어쨌든 전기불 최초로 들어왔다는 건 축하할 만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들을 전해주셨는데 이 건천궁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이 건천궁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경복궁의 여러 건물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제 뭐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 건물을 또 파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건천궁은 1909년 그러니까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기 전에 이미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아마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일본인들로 볼 때는 네. 이 건천궁이 좀 부담스러웠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뭐가 그렇게 부담스러웠어요? 자기네들이 한 짓이 여기에서 한 짓이 알려지는 것들 남아있는 것들이 부담스러웠을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겠지만 예. 1895년 8월 20일 양력 10월 8일 새벽 5시에 있었던 을미사변. 을미사변이 요 건천궁에서 건천궁의 그 옆에 곤영합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왕비가 머무는 장안당은 이제 건천궁을 들어가면 왼쪽에는 장안당이라고는 고종이 머무는 공간이고요. 네. 오른쪽에 곤영합이라고 하는 네. 이제 왕비가 머무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곤영합에서 왕비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비극이 이 장소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시해되셨군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을미년 1895년이 을미년이기 네. 때문에 을미사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네. 이제 이 사건이 어쨌든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요.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그 1895년까지는 사실은 애매했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는 역사를 딱 놓고 보니까 1910년에 국권을 빼앗는다가 보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1895년까지는 누가 우리의 위협인지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당시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 청일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청나라의 괴롭힘이 굉장히 심했어요. 위안스카이 원세계라고 하는 인물이 네. 총독 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거부감들이 있었고 우리 적들은 서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듣자 하니 러시아가 위험하다던데 이런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 그런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일 뿐이지 네. 거기에 대한 적개심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 을미사변을 겪으면서 얘네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위험한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보통 녀석들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그 잔인함에 대해서 치를 떨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종이 나중에 이제 경복궁을 탈출하려는 자기가 머물던 공간에서 탈출하려던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네.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 을미사변은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오늘 시간만 된다면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 여기 목격자들이 여럿 있다라는 거죠. 을미사변이요? 네. 하나만 뭐 몇 개만 좀 풀어줄 예를 수 들면은 없으세요? 가장 대표적인 목격자가 예. 우크라이나 사람이었던 우크라이나 사람이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보통 러시아 사람으로 했는데 예. 요즘 이걸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출신인 세레진 사바친이라는 이 사람이 예. 바로 이 장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걸 목격한 거예요?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종이 이미 네. 위험하다. 1894년에 이제 경복궁 쿠데타라고 해서 네. 경복궁을 무력으로 일본이 침탈해 갖고 갑오 개혁을 강제한 사건이 있어요. 네. 이때도 거의 어떻게 보면은 준 을미사변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조선 군인들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외국인을 한 명씩 어떻게 보면 당직처럼 숙직처럼 머물게 하면은 그래도 일본이 미국이며 러시아는 좀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떨 때는 미국인이 그러니까 다이라고 하는 이제 훈련 교관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오게 하거나 이 사바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 고종이 이 사바친하고 굉장히 뭔가 인연이 많습니다. 이 건천궁 안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관문각이 들어서요. 관문각. 네, 서양식 건물로. 예. 그래서 서양식 건물인데 문제는 설계는 사바친이 했는데 공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이게 공사 문제가 있어서 이거 제대로 못 쓰겠구나 해서 사실은 그래서 한 10여 년 지나서 이제 이거를 못 쓰게 돼서 헐어버리게 되지만 덕수궁에 가게 되면 정관원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독립문. 네, 1896년에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그 생기면서 지었던 독립문? 그 독립문도 이 사바친이 설계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선생님, 그럼 저희가 지금 에디터들 의견이 들어왔는데 10월 8일이 을미사변. 양력 10월 8일, 그다음에 음력으로 8월 20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쯤에 가서 혹시 을미사변 특집 가능하신지. 네,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바친이 그 현장을 목격했고, 그래서 한동안은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 어떻게 보면은 미행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대한제국 성립하고 3년 뒤가 되는 2년 뒤가 되죠. 2년 뒤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록들이 이제 러시아 쪽에 남아 있게 되면서 일본도 을미사변 자체는 발뺌을 못 하는데 대신 이제 누가 우리가 시켰는지 모르겠고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증거 불충분이라는 그걸로 그들을 다 풀어주는 이제 그런 어떤 악독한 일이 있었던 거죠. 추가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아껴뒀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다룰 때 건천궁에서 이야기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을미사변이 벌어졌던 곳이 요 건물이다. 이걸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드는 생각이 고종이 직접 자기만의 공간을 위해서 짓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정말 애착 많이 가졌다 그랬는데 거기서 아마도 본인 인생의 가장 슬픈 순간이었을 그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이건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고종이 여기 오래 머물렀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장소가 그런 어떤 비극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뒤로 건천궁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건천궁의 운명은 이제 고종이 어떻게 보면 감금된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게 되면서 건천궁은 이제 주인 없는 1896년에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으로 파천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요. 그래서 건천궁은 어느 순간 그냥 누구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라지게 되고 빈 터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가 아니 근대의 사건들은 전부 다 향원정 근처에서 일어났다는데 거기가 다 빈터로 남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향원정에 가서 보시면 지금은 다리가 건천궁 쪽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거
작년 올해 이제 그 복원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 다리가 남쪽으로 놓여 있었어요. 반대로요? 그렇습니다. 예. 그는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고증이 잘못된 거예요. 고증이 잘못되기도 예, 했지만 예. 건천궁의 존재를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쪽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가 빈터로 담아 있던 거를 네. 여기 복원해야 된다. 아. 라고 하면서 복원을 했고 제가 어렸을 땐 여기 일본식 건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일본식 건물이 있어서 여기 뭐 전시회를 한다 이렇게 해서 가서 보면서 지금 그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 공간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 몰랐던 수가 거죠.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복원도 했고 또 향원정의 다리도 원래 방향에 맞도록 건천궁으로 복원을 네.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일대에 이제 뭔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떤 조금 오래된 옛날 이야기만 생각을 하지만 1880년대 90년대 이야기들도 경복궁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밤에 보면 어떨까? 밤에 그래서 이제 별빛 야행에서 최근의 코스는 요 북쪽 코스가 됩니다. 광화문 기준으로 더 안쪽.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별빛 야행은 주로 이제 근정전 그다음에 경회로 요 일대를 둘러보는 곳이었다면 네. 최근에 이제 그 경복궁의 별빛 야행 같은 경우는 향원정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복제라든지 건천궁을 둘러보는 그 일정으로 바뀐 게 이 공간 자체가 사실은 조금 별도의 공간처럼 만들어져 있고 네. 또 한편으로 경복궁의 다른 지역보다는 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 근대의 사건들이 많이 있다.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지복제 보면 굉장히 중국풍의 건물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풍의 건물이라는 건 중국을 따라해서가 아니라 그때 이제 새롭게 외국의 건물들의 어떤 기법들을 참고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풍이 된 거고. 그러니까 관문각에는 아까 서양식 건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를 당시 어떤 새롭게 교유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 담으려고 했는데 네.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경복궁을 그냥 과거의 세종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근대의 1876년 이후의 역사도 여기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말 의미를 그러네요.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좀 더 우리가 이름을 아는 건물이라고 해서 더 중요한 건물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시대별로 특히 이제 근대 부분에 와서는 요 건천궁 쪽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고종이 덕수궁으로 가시거든요. 그럼 이제 덕수궁으로 간 다음에 역사는 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되면은 이어지는 자연스럽게 뭔가 이어지는 부분들을 이제 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재밌네요. 저도 오늘 알았는데요. 아까 그 별빛 야행 프로그램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박광일 선생님이 잘 아시나 했더니 제가 그 뒷조사를 프로그램 그 가이드분들이 숙지하는 그 대본을 직접 쓰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매년 이제 궁궐에 이제 야행들이 있는데 네. 그 비슷한 코스로 진행이 되고 또 다른 코스로 진행이 되는데 각각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창덕궁 같은 경우는 약간 후원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한다 그러면 네. 경복궁 같은 경우는 경복궁 자체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어떤 역사 사건이나 어떤 공간의 특징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전등 아니면 뭐 지복제 오늘 나온 내용들. 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안에서 펼쳐졌던 당대 근대 문물을 받아들였던 예. 모습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기획을 했는데 제가 운이 좋아서 그 대본을 아유. 쓰게 됐습니다. 이런 분을 저희 잡지사에서 항상 모십니다. 예. 그리고 별빛 야행 프로그램은 제가 시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료가 됐어요, 지난주에. 하지만 경복궁 야간 개장은 또 11월 초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날씨 좋을 때 가을에 한번 들르셔서 오늘 저희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내용 참고하시고 네. 아니면은 요거 저기 팟캐스트로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들고 가셔서 들으면서 네, 들으시면서 여기가 거기구나. 오디오 여기가 가이드네. 이 장소가 이거네. 원래 유료 아닌가요, 오디오 가이드? 뭐 한국은 굉장히 뭔가 친절해서 무료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뭐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동선을 짜신다면은 네. 민속박물관 쪽 입구가 있어요. 경복궁이 입구가 여러 곳이 있는데 네. 그래서 민속박물관 쪽으로 들어가셔서 흥복헌 쪽으로 해서 향원정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태원전 영역에서 그 다음에 지복제 보시고 건천궁으로 보면은 네. 향원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네. 이렇게 돌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이드 또 없습니다, 여러분. 동선까지 짜주신 우리 박광일 선생님 오늘 재밌게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재밌었습니다. 뵙겠습니다. 잡지사에 계속 출근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죠. 저희 영광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잡지사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천궁 얘기 처음 전기가 도입된 순간부터 또 안타까운 우리 역사의 한 장면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잡지사에서는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예,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방송 중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1212 문자 메시지, 유튜브 이강민의 잡지사 검색하셔서 좋아요, 구독도 하시고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독자의 소리 고이 모아놨다가 종종 싣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에 9월호 세 번째 페이지도 기대해 주시고요. 잡지사만 셔터 내립니다. 이강민이었습니다.